여러분, 오늘 토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 오랜만에 급등을 했죠? 자,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시다. S&P 500 기준으로 오늘 현재 3,895입니다. 그러면 5포인트 모자르죠? 3,900으로 봅시다. 3,895, 3,900으로 봅시다. 전문가들이 23년 올해 연말에 4,200, 4,400 예상합니다. 한 4,000, 4,400 그 사이 예상한다고 칩시다. 자, 두 가지예요. 올 상반기에 20% 정도 더 하락을 해서 3,000에서 3,300까지 떨어진다면 현재 S&P 500이 3,900인데 20%가 작년 1년 동안 떨어졌죠. 작년 1월 초부터 12월까지 20% 떨어졌는데 지금 올해 23년도에도 또 20%가 떨어져요. 그래서 3,000까지 3,000에서 3,300까지 떨어졌다가 연말에 4,200으로 오르는 것과 현재 3,900이죠? 이것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냥 연말에 4,200까지 가는 것과 어떤 거 원하십니까? 수익률 차이. 어떨 때가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작년처럼 올해도 또 현재 3,900에서 약 20% 정도 더 떨어져서 한 3,100, 3,200까지 떨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정신적인 고통 당연히 따를 것입니다. 주가 하락하게 되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정신적인 고통이 당연히 따르게 돼 있어요. 정신적 고통이 따르겠지만 현재 3,900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연말에 4,200까지 그냥 3,900에서 4,200까지 갈 때의 수익률과 3,100, 3,000까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연말에 4,200까지 올라갈 때 그때 수익률. 그런데 매수를 안 하는 사람, 매수를 못하는 사람, 그렇죠? 안 하는 거와 못하는 거는 다른 거죠. 안 하는 것은 내가 불안해서, 무서워서, 저가에서 할 용기가 안 나서예요. 못하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안 하든 못하든 이런 분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고통만 가중될 뿐이에요. 그런데 매달 돈이 생기는 대로 정액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하는 분들은 당연히 3,000, 3,100, 3,200까지 떨어졌다가 4,200까지 올라갈 때가 수익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두고 보면 나중에 보면 2022년 작년에 1년 동안 하락 구간에서 대신 싼 가격에 수량을 많이들 모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2022년 1월 7일부터 지금은 1월 초니까 연중으로 계산 못하죠. 며칠밖에 안 되죠. 1월 7일부터 현재까지 1년간 애플이 25%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67%, 엔비디아도 45%, 엄청나게 떨어졌죠. 마이크로소프트는 28%, 아마존 47%.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반토막입니다.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1년간에 25에서 한 30%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이러한 종목들 돌고 있는 이 종목이 현재 37% 마이너스입니다. 7,955원. 지나고 나면 나중에 보면 정말 싼 가격이에요. 7,955원. 또 일부에서는 팡주가 이제는 옛날 같지 않다.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요. 그러나 현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러한 빅테크주들을 따라 넘을 만한 그러한 섹터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과거의 10년간의 연간 수익 상승률만큼은 못 따라가더라도 현재의 빅테크주들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장 앞서서 나갈 종목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과거의 수익률만큼은 못 따라가더라도 말이죠. 또 우리가 투자 중인 타이거필 봤나? 1년 동안에 30% 하락했어요. 8,645원. 그러니 이러한 종목들을 보면 만원의 시간 종목들이 지금 8,000원대, 9,000원대 아주 허다합니다. 그만큼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 주의 종목을 보면 어제 금요일 마감한 그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와 중국, 한국의 2차 전지주들만 상승을 했습니다. 글로벌 리튬과 마찬가지로
그 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했어요. 미국의 노동시장이 견고합니다. 리사쿡 연준 이사가 미국의 노동시장이 견고하다고 말을 하며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나왔죠? 고용보고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면서도 실업률이 3.5%로 떨어졌고 일자리는 22만 3천 개나 증가했습니다. 노동시장이 견고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노동 관련 비용이 최근 들어서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이번 12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12월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6%로 예상치 0.4와 5%를 밑돌았어요. 0.1, 0.2?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월가에서는 임금 상승률 이 감소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지는 와중에 노동시장이 버텨주면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퍼지고 있습니다. 쿡 이사의 생각도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이날 고용보고서를 본 시장은 침체에 없다고 믿는데 시장이 믿는 것을 나도 믿는다. 나는 침체가 없다는데 긍정적이다 라고 강조했어요. 쿡 이사는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입니다. 지난해 5월 상원 인준을 통과해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 매번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빅테크주들 말씀드렸는데 월가에서는 애플의 저점 매수 빅테크주는 올해의 종목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종목에 대한 추천이 나왔습니다. 추천이 나왔다고 무조건 쫓아가 살 이유는 없어요. 또 저는 개별 종목보다는 우리 실링가족 여러분들의 노후 대비 종목들 아닙니까? 또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되면 몇십 년을 보유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3년, 5년 투자할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수십 년을 보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ETF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테슬라가 지금 저점 매수 기간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장점, 단점 다 있어요. 테슬라의 이 전기차들이 수익률을 테슬라를 따라오질 못해요. 테슬라는 전기차만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영상에 수익 구조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은 새로운 전기차 업체들이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점유율은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또 CEO에 대한 리스크도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는 애플에 대해서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라면서도 최근 아이폰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많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추가된 부정적인 자료는 없으며 실적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태라고 말을 했어요. 또 웰스파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올해의 최선호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품 및 회사 규모를 고려하면 소비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투자은행은 전했습니다. 또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는 아마존을 올해 최선호 종목으로 지정을 했어요. 회계연도 2022년 아마존의 디지털 광고 부문이 지난해보다 최대 20% 성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에버코어 ISI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매수 투자 등급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광고용 요금제가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에버코어 ISI는 판단했습니다. 또 니드햄은 우버를 올해 최선호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UBS는 타겟을, 또 베어드는 보잉을 올해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 올해의 종목들 이 추천이 나온다고 개별 종목은 제 생각에는 쉽게 들어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별 종목보다는 안전하게 그 섹터의 ETF 종목들로 지금 빅테크주들 그렇다면 미국 테크 탑10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반도체? 그럼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들 또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좀 더 안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현재 3,900이에요. S&P 500. 올 연말에 4,200까지 가는데 더 이상 3,900에서 떨어지지 않고 4,200까지 갈 것이냐.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어차피
계속 모아갈 사람들이라면 3,000 떨어지면 어때요? 3,200 떨어지면 어때요? 어차피 저가 매수할 텐데 좋은 기회인데 그렇게 했다가 4,200 가는 게 훨씬 낫죠. 훨씬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단타치고 사고 팔고 하고 1년만 투자하고 그렇다면 몰라도 또 더 이상 살 돈이 없어 그렇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꾸준히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든 오르면 좋고 내리면 싸게 사도 좋고 이러한 마인드로 꾸준히 현재의 주식시장에 우리가 순응을 해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